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2025년 테슬라 폭등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땅을 치고 있는 테크가들이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불을 돌파할까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작은 주식들이 축제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작은 주식들, 즉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주변으로 해서 작은 주식들이 전부 다 플러스를 거의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우리 마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소는 0.63 살짝 빠졌어요. 애플 0.21 살짝 빠졌고요. 엔비디아 0.54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요, 어제 실적 발표가 괜찮았거든요. 자, 근데 어제도 그냥 미적미적했고 오늘도 상승폭이 별로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왜 그런지는 이따가 우리 핵심 뉴스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은 2.25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4.56%입니다. 자, 구글이 빠진 건 어제 제가 다루어 드렸죠. 구글이 지금 정부에서 반독점법 이슈로 크롬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크롬 팔아봐야 그거 지금 20억 달러 정도 나온다는데, 20빌리언이니까 200억 달러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걸 파는 건요, 그냥 그 황금거위를 그냥 쪼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겐 당연히 재앙이죠. 자, 그래서 구글은 버티기로 갈 거지만, 아무튼 간에, 구글에게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 그거 자체가 주가 하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처음이죠. 4%, 5%. 구글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충격적인 소식인지 아시겠죠? 그 어제 다뤄드렸으니까 한번 영상 보세요. 어제 영상이요. 자, 그리고 메타도 0.43 뭐 미미하고, 테슬라도 오늘 플러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슬라도 0.70 살짝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든 지금은 미국 전체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식이던 트럼프 랠리가 한번 바짝 불어닥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빅테크들은 그것 말고 이제 이 작은 주식들 있죠. 현재 그 미국 안에 제조업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조업들에게 이제 물건을 공급하고 하는 작은 이 기업들이 결국 혜택을 볼 거라는 기대감들이죠. 그리고 전통 산업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주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좀 들여다 봐야겠죠. 자, 어저께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응 자체가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이거 왜 이러냐? 엔비디아 믿고 있었는데 주식 시장이 왜 이러냐? 실적 발표 괜찮다며.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이제 뭐 컴플레인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또 이 분야의 또 거장인 우리 웹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나섰습니다. 자, 댄 아이브즈가 뭐라고 했냐? 댄 아이브즈 표현이 재밌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엔비디아의 earning price release가 어저께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가 should be framed and hung in the Louvre. 표현이 너무 웃겨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은 사진에 딱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 표현 자체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다. 이건 정말 이 루브르에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대박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릴 정도로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이 모양으로 계속 비판받다 보니까 결국 이 엔비디아는 어제 이 발표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결과가 나빴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가가 그냥 덜 움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댄 아이브즈가요, 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정말 극찬하는 건, 여러분, 어제 실적 발표 내용, 어제 제가 그 분석해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어제 영상 보시면요, 이 전반부에 이제 이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분석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이었단 말이죠. 매출 자체가. 그거는 전년도 대비 거의 2배가 뛴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는 거는 워낙 그 전에 전년도 대비 250%, 230%, 180%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0% 이상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원찮은 것은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이제 컸던 게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요,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 다음 클립을 보면요, 이 데나이브스가 더 거품 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데나이브스가 이 X에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더 또 기가 막힙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LeBron Chip Release라고 합니다. 칩계에서 르브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구계의 황제 마이클 조단 이후로 또 최고의 뛰어난 이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어서 최고의 스타인 바로 이 블랙벨이죠. 이 블랙벨이 완전히 핫한 주식인데 지금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 블랙벨의 이 칩이 뭔가 열이 발생해가지고 서버가 뜨겁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밀리게 됐는데, 자, 지금 대량 생산되어지고 있는 대부분은 no overheating issue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열이 막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massive demand trajectory라는 거죠. 현재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수요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람들의 지금 반응 자체가 생각보다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괴물 실적 그리고 수요의 폭발적인 이걸 지금 모르고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엔비디아 주식이 이 정도 데이터 실적 발표면요, 충분히 대량으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이 트럼프 이후에는요,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 트럼프 이전에 지난 한 1, 2년 동안을 이끌고 왔던 주식이었다고 한다면, 물론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지금 주인공은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테슬라가 쭉 올라왔다가 지금 또 어제 오늘 또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미친 듯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이후에 새롭게 지금 등극하는 주식은요, 머스크가 부각되고 결국은 머스크는 테슬라와 이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대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이 막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주식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주목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결국은 데이터에 따라간다 그랬죠. 결국은 본인들의 펀더멘탈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밀리고 안 오를 때 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모아두세요. 뭐 계속 엔비디아 좋아하는 분들은요,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했지만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고 계속 말했는데요,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강력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비트코인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지금 소식을 전달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all-time high를 찍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기록들을 깨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제가 멤버십에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게 2월 달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2월 달, 3월 달 그 어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멤버십 안에서는 제가 사야 될 시점.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도 안전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은 정보들을 멤버십에게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48,000, 47,000 요 오간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벌써 이게 2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요, 사실 지금 이 반감기 어간에 맞춰가지고 사면요, 항상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십에다가 해서 멤버십들도 지금 뭐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수익이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10만 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의 미국 안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10만 불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요, 올해 10만 불 돌파는 이제 임박해 보인다라는 건데, 벌써 지금 뭐 9만 8천, 지금 현재 9만 9천까지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불 거의 이제 임박했는데 10만 불을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10만 불 돌파하면 또 빠르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 내년쯤 되면요. 내년 말쯤 되면 대략 그 가격 자체가 한 20만 불, 2배 이상은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년 말쯤은 대략 한 20만 불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내년 말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 유력한 전문가들은 내년 말 정도면 충분히 2배는 뛴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감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워낙 또 예민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파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에다가 계속해서 소통할 겁니다. 이제 조만간. 자, 그리고 아래쪽에 비트코인이 그럼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오르냐?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째는 뭐냐면요. 현재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량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반감기죠. 그게 반감기 시즌이 이제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채굴량이 줄잖아요. 당연히 수량이 주니까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매집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관들의 이 수용이죠. 근데 기관들이 지금 블랙락이 수용하고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기관들을요 벌써 준비해서 계속 들어온다. 이건 제가 멤버십에 얘기해 드렸죠. 그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12월 이제부터 시작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한 6개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간에는 또 멤버십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regulatory environment입니다. 자, 그다음에 규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트럼프의 변화죠. 트럼프가 뭐 그냥 이건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워낙 긴 내용이거든요. 긴 내용이라서 또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지금 조건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불 돌파는 뭐 그냥 손쉽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마 멤버들도 거의 이제 사라고 했을 때 좀 기다렸다가 뭐 5만 불대, 6만 불대 다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죠. 아마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브래드 거스터너가 다시 한번 또 이 방송에 나와서요. 자, 테슬라에 올인한다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브래드 거스터너 아래쪽에 사진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분이거든요. 자, 과거에도 여러 번 등장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브래드 거스너는요. 이 사람은 그 2022년도인가 제 기억에 21년도에 그 포브스에서요. 그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그 마이다스의 손, 투자계에 있어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꼽힌 사람이 몇 명이 있거든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브래드 거스너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손이 뭡니까? 손만 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계의 일종의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을 잘 고르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그동안 우버가 혁신적인 기업이고, 사실 우버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자기들은 플랫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자동차를 활용해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버가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 기업으로서 인정받으면서 막 주가가 상승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테슬라 시대가 온다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옛날에 말했잖아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오면 우버는 망할 수가 있다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겠지만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런 여러분 라이드 쉐어링 회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이 브래드 거스너가 그동안 혁신적인 우버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다 팔아치워 버립니다. 특히 선거 이후에 after the election입니다. 위에 빨간색을 하이라이트 했죠.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딱 이기자마자 우버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요. 테슬라에게 all in 해버립니다. 테슬라에게 그냥 돈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자,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선거 결과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일지 이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이런 그 정책의 변화, 또 정치의 변화, 환경의 변화, 매크로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헤지 펀드와 보통 우리가 그냥 이 고정적인 그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펀드하고 다르다 그랬죠.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플렉서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순간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금 우버 같은 이제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그냥 다 집어넣는 것이 훨씬 수익률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래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2025년도는 it's gonna be about the robotaxi라고 합니다. 2025년도는 로보택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드디어 로보택시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야. 로보택시 시대의 황금기, 이제 황금 시간이 열린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로보택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 이미 지난 6개월 전에, 그리고 뭐 8개월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세상을 뒤집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 브래드 거스너는요, 알고 있었던 거죠. 테슬라 자율주행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법의 규제가 다 풀려서 이게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작동되면은 우버가 가장 위태로울 것이다.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가 딱 결정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조합을 딱 보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다 빼가지고요, 이렇게 발빠른 헤지펀드에 또 투자의 마이너스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래드는요, 그냥 바로 그 돈을 테슬라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로보택시의 시대인데, 그 로보택시 시대가 2025년부터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실험한다 그랬죠. 먼저 테스트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게 테스트가 되면서 뭐 법적인 것들은 이 트럼프가 되면 벌써 지금 교통부 장관과 FAA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워낙 좋게 보고 있고 머스크를 좋아하는 장관이 벌써 장관 들어갔잖아요. 교통부 장관에. 그리고 FAA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페이스X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전체 기조 자체 분위기가요, 테슬라를 위해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법을 다 풀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보택시 시대는요, 텍사스에서 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된다, 그 옆에 주가 뭐 막고 있다. 여러분,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요, 한 주의 나라가 아니고 연방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래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주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옆에 주에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그 주마다 국경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도로 깔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내가 자율주행을 썼는데 이 주에서 안 된다, 막힌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그냥 사실은 막힘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애리조나랄지 유타주랄지 갈 때요, 뭐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냥 표지판 하나 딸랑 있거든요. 가다 보면 라스베가스 가면 그게 소위 말해서 유타주가 되는 거고, 이 네바다주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때 통행세 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요, 만약에 텍사스에서 이 로보택시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로보택시는요, 다 그냥 인터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너스테이트. 그게 바로 연방법 추진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다 푸는 이 자율주행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냥 다 타고 다니는 거죠. 그 텍사스에서 실험 잘해서 이미 자율주행의 현재 기술 가지고요, 사실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내년쯤 되면 거의 이제 뭐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결국 로보택시 시대가 온다? 그럼 로보택시가 깔리게 되면요, 뭐 우버를 왜 비싼 돈 주고 탑니까? 지금 우버는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요. 인건비 들죠, 자동차비 들죠, 그거 너무 비싸거든요. 기름값 태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보택시의 대세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이게 가격이 싸고 하고 안전하고 이러면요,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이 산업이라고 하는 건요.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늦죠. 왜냐? 순식간에 바뀌니까요. 이미 그런 것들이 오기 전부터 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지고 막 계속 6만 불, 5만 불 돼 있던 것이 갑자기 지금 10만 불 가까이 온 거잖아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우리 움직이니까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덜 움직일 때,
움직임이 약할 때. 지금도 좋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움직임 자체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좋거든요. 그냥 지금 더 사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됐지만 Tesla is running away with its full self-driving capability. 테슬라는 이미 뭐 우버도 괜찮고 기술 혁신이 있고 뭐 다른 회사들이 있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건 타보고 운전해 본 사람 알죠?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요. 이미 벌써 훨씬 더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보이지 않아요. 겨우 이따 해봐야 이제 이 웨이모의 그 정도인데 그거 지금 경쟁이 되겠어요. 테슬라 이 자율주행이 완전히 뿌려지고 실제로 주행되면요. 그것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벌써 이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은요. 이게 자체가 게임 체인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5년도는 로보택시 시대고 25년도부터 주가가 막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듯이. 그리고 뭐 법은 또 테슬라를 위해서 막 좋게 변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발표들이 나올 거예요. 교통부 장관하고 머스크와 만나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발표 몇 개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또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지런히 사모으세요. 결국 그냥 지금 아무런 변동 없을 때, 주가가 빠질 때 이때 계속 모아둬야 나중에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오를 때도 달려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5만 불, 6만 불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그동안. 근데 결국 또 9만 불, 10만 불 와가지고 막 사야겠다고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또 전화 오고 있어요, 저에게. 뭐 한국에서도 전화 오고 지인들이 전화 옵니다. 지금 사도 되냐? 그러고 있거든요. 이미 기회를 너무 많이 줬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중간에 막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때 또 에이 또 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장기 투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기회 되면 또 사모으고 떨어지면 사모으고 그러면서 정교수 TV를 보면서요. 즐겁게 운동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파지티브 하잖아. 결국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주식은요. 돈을 벌어본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다 정보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직접 다 경험한 거잖아요. 길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요. 자꾸 샀다 팔았다 뭐 차트 보고 4848 가르치는 건요. 돈 실제로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러한 그 펀더멘탈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메가팩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 메가팩 마진율이 엄청 좋아진 것은 잘 아시잖아요. 왜 지난 3분기 때 발표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30, 20, 10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에너지 마진율이 30%가 나왔다. 이거는 애플이 항상 꿈꾸는 마진율이에요. 핸드폰 하나 팔았을 때에 마진율이 30%씩 나와 있는데 이런 꿈의 마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20%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이 대략 그냥 9%인데 10% 정도로 잡았죠. 그래서 3, 2, 1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에너지 쪽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서비스 쪽도 마진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메가팩을 보면요. 에너지의 이 메가팩이 핵심인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였죠. 메가팩의 가격 자체가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때가 피크였거든요. 23년도에 최고 피크였다가 자 이게 50% 가까이 가격이 뚝 떨어졌으니까 그때 떨어질 때 사람들이 좀 염려를 많이 했죠. 이렇게 메가팩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면 이거 실제로 돈이 남을까? 돈이 안 남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테슬라 에너지의 그로스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를 3분기 때 찍어버렸는데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24년도 3분기 보니까 30%를 돌파해버린 거야. 그래프가 돌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진율이 오르락 내리락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있어요, 여러분. 항상 계속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내리면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팔아버리고 이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릴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우상향하는 건데 마진율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이게 테슬라의 전략이거든요.
특히 이 메가팩이 자체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뭐 중국 안에서의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렸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에너지 쪽이 막 극대화되면서 이게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가가 좀 당연히 이제 흐름이 이제 3분기 이후로 좋았는데,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요, 이 현재 이 메가팩이 공장이 미국에만 있잖아요. 기가 팩토리가 네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뭐 풀 캐파로 막 돌아가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풀 캐파로 완전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하이 공장을 주목해야 돼요. 상하이 메가 팩토리 공장이 이제 생산을 몇 달 후면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 몇 개월 후면요,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상하이 공장에서 찍어낸다. 이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진이 얼마나 좋아질지. 여기서 대량 생산 이제 뽑아낼 거거든요. 중국 공장 워낙 빠르니까. 상하이 공장에서 막 찍어낸다? 이러면요, 마진율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 상하이는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싸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기가 네바다에 비하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요? 중국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요? 미국하고 중국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진율이 상하이에서 메가팩토리 공장을 만든다? 이러면요, 이거는 아마 마진율이 더 올라가겠죠. 치고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관 네바다에서 하는 거는 이 기관 오히려 그 규모보다 상하이 공장을 더 돌리겠죠. 그래서 상하이 물건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 보낼 거예요. 미국 안에 거는 아마 규제가 아마 생길 거니까 기관 네바다에서 만든 거 북미 지역만 커버하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요, 유럽에 가는 거면 다른 것들은 결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걸 하게 되면 마진율은 더 좋아지고, 양쪽 공장에서 막 미친 듯이 돌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날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쪽은요, 주가를 그냥 밀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로보택시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에너지나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건데요. 자,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자, 머스크가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의 그 호텔이죠. 자, 별장 같은 호텔 아닙니까? 큰 호텔에 뭐 트럼프가 머물고 있는데, 말하라고 해서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말하라고 해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Jeff Bezos was telling everyone that Donald Trump would lose for sure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번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질 거라고. 확실히 진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번에 선거에 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So they should sell all their Tesla and SpaceX stock 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야, 트럼프가 지니까 트럼프의 올인한 머스크의 주식도 다 갖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팔고 스페이스X 주식도 빨리 던지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하라고에 얼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뭐 공화당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트럼프 지지자들, 재계의 유력 인사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그들이 한 달이 걸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죠. 베이조스가 이번에 트럼프 이렇게 막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테슬라 주식을 팔고 막,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도 선거 전에 막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막 만약에 진짜 판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게 제프 베이조스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올리니까요, 반응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바로 올렸어요. 자,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가 참고로 이 X에 글을 잘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글 올리는 게 잘 안 올리고, 이 사람이요, 보통 지난번에 언제 한번 올렸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Congratulations 하면서 길게 처음 썼어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SNS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 X에다가요. 근데 이번에 머스크가 이걸 올리니까요, 이걸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자, 11월 21일자로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로 올린 거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화들짝 아침에 올렸어요. Nope, 100% not sure. 시간대가 더 재밌어요. 10시 12분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오전에 눈 뜨자마자 제프 베이조스가 갑자기 머스크가 글 올린 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화들짝 놀랐겠죠.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이거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본인이 찔리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본인은 nope, 100% not sure, not true.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절대 아니다. 나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다. 혹시 트럼프한테 혹시 또 징계를 받을까봐. 지금 가장 벌벌 떨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우리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서 막 자기에 대해서 조작했다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다시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감옥에 보낼 사람이 마크 주커버그다 이랬더니 마크 주커버그도 벌벌 떨었죠. 굉장히 사실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다 트럼프 멋있다고 총격 맞고 나서 태극기 앞에서 손 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프 베이조스가 nope, 100% not true 하면서 화들짝 놀래서 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특히 이제 앞으로 트럼프 때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또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회사가 있잖아요. 스페이스X에 한참 밀리고 한참도 모자란 이 블루 오리진스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팽 당할까봐, 혜택 못 받을까봐 지금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 이렇게 머스크에 투자하고 있다 보면요, 이 미국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 채널 보는 게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보다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너무 웃겨요. 주가가 안 오르고 테슬라 주가 미적미적할 때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머스크를 통해서 이 미국 세상을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까지 오르고 흐름이 좋을 때는 더 신나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보세요. 제프 베이조스가 벌벌 떠는 거 보면요, 머스크가 얼마나 지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정말 안 좋았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그 바이든 때. 근데 이제 머스크는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대외 환경까지는 따라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테슬라나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은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 26년도는요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계속 기회를 줄 때 조금씩 계속 사모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였습니다.